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대단히 호기심이 많고 경이로움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마을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루시는 자연을 사랑했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평소처럼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으로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은 오래되고 신비한 힘이 깃든 곳이라며 루시에게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루시는 숲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시는 그 장면에 매료되어 점점 더 깊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요정이 나타나 루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루시. 요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숲의 수호 요정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알고 있어. 이 숲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루시는 눈을 크게 뜨고 요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비밀이라고요? 무슨 비밀이죠? 루시가 물었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숲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이 깃들어 있어. 그 힘은 보이진 않지만 이 숲과 이곳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해줘.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힘을 찾아낼 수 있지. 루시는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이 어떻게 그 힘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요정은 그녀에게 주변의 모든 소리와 숨결을 조용히 들으며 마음을 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웅장한 조화와 평화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는 눈을 뜨고 숲의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 나무, 동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작은 파동까지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연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루시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루시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루시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녀가 발견한 숲의 비밀은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보이지 않는 숲의 비밀을 풀어낸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그녀의 용기와 호기심은 이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루미에르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언덕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과는 먹은 이에게 끝없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마법사더러 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다가갈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감히 그 숲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농부 에밀, 이 마을 장터에서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젊은 시절에 황금 사과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은 에밀에게 용기와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사과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에밀은 노인의 말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 황금 사과를 찾기로 결심했다. 에밀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사람들은 에밀의 용기에 감동하며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다. 숲에 들어선 에밀은 처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가시덤불이 길을 가로막고 이상한 소리가 주위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에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난 반드시 황금 사과를 찾아 마을로 돌아가겠어 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에밀은 눈앞에 커다란 호수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호수에는 투명한 물속에서 아름다운 백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때 호수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지면서 한 마리의 거대한 백조가 다가와 에밀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온 용기가 대단하구나. 더러운 마법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수한 진실과 용기란다. 에밀은 백조의 조언에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다시 여정을 떠났다. 며칠 후 그는 깊고 어두운 숲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마법사 더럼이 서 있었다. 더럼은 에밀을 보고 천천히 말을 걸었다. 여기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다니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그 사과를 갖고 싶다면 내 마음속 진실을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 에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적힌 종이었다. 그는 더럼에게 이 종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더럼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에밀에게 황금 사과를 건넸다. 너의 진실한 마음이 사과의 휘황찬란한 빛을 더해줄 것이다. 라며 에밀은 황금 사과를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귀환을 기뻐했다.
그 사과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을은 더 이상 굶주림이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에밀의 용기와 진실이 가져온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루미에르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고 사람들은 언제나 더러운 마법사께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 주변에 작은 마을 생플로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확장된 포도밭과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에 살고 있다는 고대의 수호정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호정령은 자비롭지만 자칫 그의 영역을 침범하면 막대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숲 가장자리에 작은 제단의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 축제인 수학의 계절이 오면 정령에게 좋은 와인을 바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에는 피에르라는 이름의 용감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성격으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의 수호정령에 관한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날 밤을 설레이며 고민하다 마침내 마음을 먹고 그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작은 등불과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신비로운 빛에 쌓인 숲은 그를 마치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피에르는 어디선가 들리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고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걸은 끝에 그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빛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모인 곳에서 수호정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령은 피에르를 너그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어째서 나의 영역에 들어왔는가? 피에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땅과 생명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존중할 때 나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너의 용기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그 순간 피에르는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황금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 열매를 마을로 가져가서 심으면 마을 전체가 영원한 번영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피에르는 깊이 감사하며 돌아와 제단에 새로운 와인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피에르가 심은 황금 열매는 마을에 풍성한 수확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 후 마을 주민들은 수호정령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계속해 그의 은혜를 기리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그의 용기로 전설이 되어 후세에도 사랑받는 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아르 강변의 작은 마을은 피에르와 수호정령의 이야기로 인해 더 깊은 역사와 전통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라 벨자르당이라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항상 그곳을 떠났습니다. 정원의 가장 중심부에는 커다란 분수가 있었는데 그 분수 근처에는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괴종시계가 서 있었습니다. 괴종시계는 정원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클레어라는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매일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정원에 가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은 클레어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언제나 정원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고 어느 날 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밤에 정원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 클레어는 조용히 집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특유의 생화향기와 함께 웅장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수대 근처로 걸어가자 괴종시계가 갑자기 12시에 맞춰 땡하고 울렸습니다. 그러자 정원이 새로운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고 묘하게도 시간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정원의 동물들, 특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생물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곧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나비의 여왕 엘로디를 만났습니다. 엘로디는 클레어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정원이 기다리던 일이야. 이곳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클레어는 엘로디의 도움을 받아 정원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나무와 꽃들은 모두 살아 움직였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원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과거의 깊은 사랑과 절망을 간직한 장소로 어느 용감한 여왕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클레어는 이 정원과 더욱 깊은 유대를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원의 주인이 되어 그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랑을 이뤄줘야 한다는 사실을. 클레어는 깊은 고민 끝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정원의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마을에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설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정원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어가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괴종시계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정원은 영원히 잊힌 전설로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클레어가 이룬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라벨 자르당은 클레어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